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봉수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다. 봉수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정대감 댁에 의탁하여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봉수는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유독 남들보다 월등히 큰 물건을 지니고 있어 늘 남모를 고민을 안고 살았다. 정대감은 마을에서 꽤나 세력이 있는 양반으로 슬아에 자식은 없고 경자라는 젊고 아름다운 부인만을 두고 있었다. 경자는 겉으로는 현숙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욕정에 눈이 멀어 남편, 몰래 젊은 남자들을 탐하는 음탕한 여인이었다. 어느 날 정대감은 봉수를 불러 세워놓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 괘씸한 놈! 내 놈이 감히 내 안사람을 넘봐? 봉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대감은 듣지도 않고 봉수를 멍석말이하여 매질을 가했다. 나으리,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물건은 너무 커서 속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봉수가 울부짖었지만 정대감은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의 뻔뻔함에 하늘도 놀라겠다. 경자, 어서 나와 이실 찍고 하거라. 경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나 봉수를 가리켰다. 저놈이 밤중에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저를 덮쳤습니다. 경자의 말에 정대감은 더욱 분노하여 봉수를 닥달했다. 어서 저 더러운 놈을 광에 가두고 굶겨 죽여라. 봉수는 절망에 빠졌다. 정대감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때 봉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왔다. 바로 정대감 댁에서 일하는 또 다른 머슴 초양이었다. 초양은 봉수와는 달리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영리한 처녀였다. 초양은 봉수에게 몰래 다가가 속삭였다. 봉수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제가 봤어요. 그날 밤 마님방에 들어간 건 당신이 아니었어요. 초양의 말에 봉수는 깜짝 놀랐다. 그게 정말요? 그럼 누가 마님방에 들어갔다는 거요? 초양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갓을 쓴 젊은 선비였어요. 허리춤에 매화학이 새겨진 옥패를 차고 있었죠. 봉수는 초양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근 마을에 새로운 윤서구라는 젊은 훈장이 떠올랐다. 윤서구는 훤칠한 외모에 글재주까지 뛰어나 마을 처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봉수는 윤서구의 눈빛에서 어딘가 모를 음흉함을 느꼈었다. 초양, 정말 고맙소.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봉수는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초양은 봉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초양은 밤이 깊어지자 몰래 광문을 열어 봉수를 탈출시켰다. 봉수는 초양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갈 곳 없는 신세였다. 초양은 봉수를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데려갔다. 봉수씨, 여기서 몸을 추스르세요. 제가 마님과 윤 훈장의 뒤를 밟아 증거를 찾아볼게요. 초양은 봉수에게 따뜻한 밥과 약을 챙겨주며 말했다. 봉수는 초양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초양은 낮에는 정대감 댁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봉수를 간호하며 틈틈이 기영제이와 윤의 뒤를 밟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초양은 기영자가 윤에게 보낸 연서를 발견했다. 봉수씨, 찾았어요. 마님이 윤 훈장에게 보낸 연서예요. 여기 좀 보세요. 초양은 흥분된 목소리로 봉수에게 연서를 건넸다. 봉수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초양이 읽어주는 연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정랑, 오늘 밤도 달빛 아래에서 우리만의 미래를 즐겨요. 당신의 뜨거운 숨결이 벌써부터 그리워요. 봉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경자의 추악한 욕망과 윤서구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초양, 이제 어찌해야 하겠소? 이 증거를 가지고 정대감에게 가면
믿어줄까요? 봉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초양을 바라봤다. 초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 좋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초양은 봉수의 물건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봉수 씨의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봉수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건 너무 부끄럽소. 하지만 초양은 단호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대감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마님 방에서 발견된 속옷은 봉수 씨에게는 터무니없이 작잖아요. 봉수는 망설였지만 초양의 말이 옳았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기영제이와 윤의 추악한 관계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 좋소. 초양, 당신의 뜻대로 하겠소. 봉수는 결심을 굳혔다. 초양은 봉수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 날 초양은 정대감에게 은밀히 다가가 말했다. 나으리, 제가 최근에 유산으로 받은 그림이 있는데 혹시 신윤복의 미인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대감은 그림에 관심이 많은 양반이었다. 초양의 말에 정대감의 눈이 번뜩였다. 뭐시라, 신윤복의 미인도라고? 어서 가져와 보거라. 정대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초양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림이 워낙 귀한 것이라 제가 함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잠시 왕림해 주시겠습니까? 정대감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초양을 따라 나섰다. 초양의 초라한 집에 도착한 정대감은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봉수가 나타났다. 정대감, 오셨소. 봉수의 목소리에 정대감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정대감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나으리,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봉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마님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내 놈이 무슨 증거를 댈 수 있단 말이냐. 정대감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봉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허리춤을 풀었다. 이것이 제 증거입니다. 봉수는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물건을 정대감에게 보여주었다. 정대감은 봉수의 엄청난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초양조차도 두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렸다. 보이십니까, 나으리? 저는 이렇게 큽니다. 마님 방에서 발견된 속옷은 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대감은 할 말을 잃었다. 봉수의 물건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때 초양이 기영제이가 윤에게 보낸 연서를 정대감에게 내밀었다. 나으리, 이것도 보십시오. 마님이 윤 훈장에게 보낸 연서입니다. 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연서를 받아 읽었다. 연서에는 기영제이와 윤의 추잡한 미래 내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정대감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런? 정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봉수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기영제이와 윤이 정대감의 집에서 몰래 만나 미래를 즐기려던 참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대감의 안방으로 들어섰. 정랑, 오늘 밤은 더욱 뜨겁게. 지영자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대감의 분노였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정대감은 호통을 치며 기용자와 윤에게 달려들었다. 기용자와 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봉수는 재빨리 윤을 붙잡아 정대감 앞에 무릎 꿇렸다. 나으리, 이놈을 어떻게 할까요? 봉수가 물었다. 정대감은 분노에 찬 눈으로 윤을 노려봤다.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아에 넘겨라. 그리고 경자, 너는... 정대감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 기영제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정대감은 이미 마음이 돌아선 뒤였다. 다음 날 기영제이와 윤은 관아로 끌려가 엄벌을 받았다. 봉수는 누명을 벗고
정대감 댁으로 돌아왔다. 정대감은 봉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를 머슴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봉수는 초양에게 청혼했다. 초양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봉수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봉수는 자신의 특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실을 밝혀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한 누명을 쓴 한 남자가 자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행복을 되찾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한편 봉수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 메이월을 찾아갔다. 메월은 마을 근처 주막에서 일하는 기녀였다. 봉수는 윤서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메월에게 접근했었다. 메월, 내 그대에게 신세를 졌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윤서구 그 자의 정체를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오. 봉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메월은 봉수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나저나 봉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메월은 봉수의 물건을 떠올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봉수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돌렸다. 그보다 윤서구 그자는 평소 어떤 자였소? 봉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메월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요.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자를 밝히는 호색한이었죠. 돈 푼께나 있는 양반집 부인들을 꼬드겨 재미를 보는 일이 잦았다고 들었어요. 메월의 말에 봉수는 더욱 분노했다. 윤서구는 단순한 호색한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파렴치한이었다. 그렇다면 경자 마님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구려. 봉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메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예요. 윤서구 그자는 워낙 교활해서 쉽게 꼬리가 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메월은 안타까운 듯 말했다. 봉수는 윤서구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봉수는 초양과 함께 윤서구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윤서구가 자주 드나들었던 주막, 서당, 그리고 양반집들을 탐문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봉수와 초양은 여러 차례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윤서구의 잔당들이 두 사람을 미행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봉수와 초양은 포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다. 마침내 봉수와 초양은 윤서구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 연희를 찾아냈다. 연희는 인근 마을 양반집의 며느리였다. 연희는 윤서구에게 속아 넘어가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버림받은 슬픈 여인이었다. 연희는 처음에는 봉수와 초양을 경계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윤서구 그자의 꿰매 빠져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자는 저를 농락하고 결국에는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봉수는 연희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연희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윤서구 그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봉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연희는 봉수의 말에 힘을 얻어 윤서구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봉수와 초양, 그리고 연희는 힘을 합쳐 윤서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냈다. 세 사람의 노력 덕분에 윤서구는 관아에 붙잡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윤서구에게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윤서구 사건은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봉수의 용기와 초양의 지혜, 그리고 연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봉수는 마을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초양과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정대감은 봉수와 초양에게 큰 상을 내리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봉수와 초양은 정대감의 배려로 번듯한 집을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두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평생을 함께했다. 봉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다. 봉수는 자신의 특별함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찾은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세월이 흘러 봉수와 초양은 어엿한 중년 부부가 되었다. 봉수는 여전히 정대감 대개머슴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다. 정대감은 봉수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신뢰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봉수를 존경하고 따랐다. 초양은 봉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 둘을 낳아 훌륭하게 키웠다. 초양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그녀는 봉수의 든든한 조력자였으며 봉수는 초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정대감도 노쇠하여 세상을 떠났다. 정대감은 죽기 전에 봉수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가문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봉수는 정대감의 유언에 따라 정대감의 가문을 이어받고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다. 봉수는 정대감의 뜻을 받들어 마을을 번영시키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그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불의와 맞서 싸웠다. 봉수의 치세 아래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다. 어느 날 봉수는 초양과 함께 정대감의 묘를 찾았다. 봉수는 정대감의 묘비 앞에서 깊은 감회에 젖었다. 나으리,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나으리 덕분입니다. 나으리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봉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초양은 봉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했다. 봉수씨,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정대감 나으리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초양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봉수는 초양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앞으로도 초양과 함께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봉수는 자신의 특별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특별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봉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진정한 용기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봉수와 초양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봉수의 삶은 한편이 드라마와 같았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용기와 지혜, 그리고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봉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봉수는 자신의 특별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봉수와 초양은 늙어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마감했다. 봉수와 초양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세대를 거쳐 전해질 것이다. 봉수와 초양의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큰아들은 학문에 정진하여 나라의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둘째 딸은 의술을 배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봉수와 초양은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대견함을 느꼈다. 어느덧 봉수와 초양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갔다. 봉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원로로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초양은 여전히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으로 봉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어느 따뜻한 봄날, 봉수와 초양은 손을 잡고 마을 뒷산에 올랐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언덕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봉수는 초양의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초양,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참으로 행복했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요. 봉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초양은 봉수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봉수 씨, 저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당신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요. 초양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봉수는 초양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초양은 봉수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흐느꼈다. 봉수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봉수의 업적을 기리며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 초양은 봉수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봉수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녀는 봉수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봉수가 남긴 가르침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몇 년 후 초양도 봉수의 곁으로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봉수와 초양을 나란히 묻어주고 두 사람의 넋을 기렸다. 봉수와 초양의 무덤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봉수와 초양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두 사람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기와 지혜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봉수와 초양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봉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봉수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봉수와 초양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한다.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준다. 봉수와 초양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 떨기 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하게 영원할 것이다.